자, 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NO 기체가 O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자, 이 NO2라고 나왔잖아. 네, 그리고 여기 봐봐. 델타 H는 마이너스 114점, 마이너스 114.2kJ.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입니다. 발열 반응이지. 근데 문제에서는 자, 여기 봐봐. 자, 얘 이몰의 질량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NO는 얼마죠? NO는 30입니다. 12에다가 16을 14에다가 16 가니까 30. 요거 2몰이니까 얘 60g이 반응하면 네. 자, 요게 32g이 반응해서 2g이 92g이 만들어지죠. 네, 자, 이 반응에서 요게 반응열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 봐봐. 문제에서는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5번에 봐봐. 60g이 이거 봐. 60g이 완전히 다 반응하면 114.2kJ이 발생한다 그러지 않았어? 네. 발생한다. 발열 반응이다. 어, 발생에 영향을 중점을 줘야지. 발열이지. 만약에 이게 파라니처럼 마이너스라면은 네.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을 흡수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 앞에 그 델타 H가 빠졌는데도 그냥 마이너스를 없이 이렇게 써도 되는,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것 때문에 헷갈렸구나. 이거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라고 할 때는 네, 반드시 마이너스 114.2 이렇게 붙여야 돼. 엔탈피 변화는. 네. 근데, 자, 114.2kJ를 흡수한다. 또는 114.2kJ를 방출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음, 이럴 때는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지. 아, 왜냐면 흡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흡열 반응.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발열 반응. 그러면 아, U2에서는 델타 H는 114.2kJ 흡열. 여기에서는 델타 H는 마이너스 114.2kJ.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저는 이제 델타 H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반응열로 생각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응열의 표현 방법이지, 이거는. 아, 그런데 그거를 말로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맞습니다. 말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지. 네,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14.2kJ를 방출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네, 무슨 아, 말인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129페이지에 15번에 그 디귿번이 이, 이 열량 계산이 좀, 각 물질 1g을 같은 질량의 충분한 물에 녹일 때 용액의 온도 변화는 요놈이 제일 크다 이렇게 나온 거? 네, 자, 거기에서 용의 엔탈피라 그랬지. 네, 자, 용의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물질 얼마가 기준이야? 용액의 엔탈피는 물질, 용의 엔탈피? 항상 1몰이 기준이다 그랬잖아. 네, 자, 1몰을 용매에 녹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 HCl 1몰은 얼마야? 36.5입니다. 36.5g을 녹일 때 네, 얘는 델타 H가 마이너스 74.8이란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KCl은
75.5g입니다. 75.5g이면은 델타 H는 여기는 얼마야? 델타 H는 17.2kJ. 네, 17.2kJ. 근데 여기에서는 플러스니까 흡열이지.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NH4Cl 1몰은 얼마야? 어, NH4NO3. 25.7입니다. 이게 얼마 1몰이? 25.7입니다. 무슨 25야, 에이. 어? 요거 18, N 14, O는 16짜리 3개. 이게 아, 40, 이것만 해도 80. 네. 48이네. 80. 요거 32 더해봐. 네, 80입니다. 1몰은 80g이에요. 80. 그러면 델타 H는 얼마야? 25.7입니다. 이것도 흡열이네.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물질 1g을 자, 요거 1g에 해당하는 델타 H는 얼마야? 1g에. 36.5분의 1 곱하기 74.8이에요. 이거는 이만큼을 할 때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g이니까 그거를 74.8을 36.5로 나눠야지. 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발열. 자, 얘는 또 얼마야? 75.5분의 17.2. 이건 흡열. 자, 음. 이거는 80분의 25.7 흡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저번 시간에 어. 그 뭐냐, 이 열량 구하는 거를 빼고 외워가지고, 아니, 그거를 상관없이 아직 열량 구하는 건 우리 안 배웠어. 네. 근데 그 뭐야, 엔탈피의 종류 배웠잖아. 5가지. 네. 그래, 그거는 지금 봐봐. 용의 엔탈피, 용의 열로 배웠잖아. 네. 물질 일몰을 용의 시, 이 값이 용의 엔탈피야. 네네. 이거는 일몰을 녹일 때인데 문제에서는 거기 지문에서 1g 녹일 때는 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10g 녹일 때 이거라고 해봐. 10g 녹일 때. 10g 녹일 때 이만큼이 발생했어. 그러면 1g 녹일 때는 얼마야? 라는 거야. 네. 그러면 10으로 나눠야 되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1g 녹일 때는 이걸로 나눠야 1g 녹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로 나눈 거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이게 제일 크네. 네. 분모는 제일 작고 분자는 제일 크고. 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지. 온도 변화만 따졌잖아. 온도 변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흡열 반응은 온도가 내려갈 거고 발열 반응은 온도가 올라갈 건데 네. 누가 제일 열을 많이 흡수하고 제일 많이 방출하느냐 이것만 따진 거야. 음, 아, 알겠어? 좀 이해는 가긴 하는데, 어. 어, 자, 봐봐. 쉽게 얘기해 줄게. 물 100g에 네. A 10g을 녹였더니 온도 변화가 열이 Q1이 나왔는데 온도 변화가 5도씨라고 해.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B는 50g을 연소시켰는데 이게 열이 Q2야. 온도 슈트. 변화는 10도씨라고 해봐. 네. 근데 여기 봐. 얘 10g을 연소했더니 5도 변했지. 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1g을 반응시키면은 원래는 온도 변화는 정확히 0.5도씨가 아니에요.
근데 10분의 1 정도 되겠지. 네, 10분의 1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정확히 10분의 1은 아니야. 왜냐면 110g하고 101g하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값은 달라지는데 네, 열량은 또 정확하게 10분의 Q1이 돼요. 온도 변화는 정확히 0.5도씨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여기 1g은 얼마야? 50분의 Q2 아니야? 50분, 네. 그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50분의 큐트? 50분의 10도 올라갈 거 아니야. 0.2도씨 올라가겠지. 대략. 제가 뭘 계속 빼먹고, 내가 공부를 안 했나? 왜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아니, 여기 봐. 50g일 때 10도 네, 올라갔어. 네. 1g 녹이면 몇 도 올라가? 어, 50분의 1도, 50분의 10도. 네, 50분의 10도. 그러면 5분의 1도 0.2도씨잖아. 뭐지? 왜 그러지? 자, 봐봐. 1g 녹였더니 0.2도씨 올라갔어. 2g 녹이면 몇 도 올라가? 0.4도 올라갑니다. 0.4도 올라가. 3g 녹이면 0.6도, 그러면 50g 녹이면 0.1이니까 50? 아니, 5? 아니, 50? 50배. 네, 그러면 0.2도에 50배는 몇이야? 네, 10입니다. 10도 올라갈 거 아니야. 질량이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는지, 아니, 이거잖아. 자, 이거 봐봐. 너 이거. 자, 1g 녹일 때, 자, 1g 녹일 때 네, 열이, 어, 네, 10줄이 발생했다고 해봐. 네. 그러면 2g 녹일 때는 열이 얼마 발생해? 열이 20줄 발생합니다. 그래, 20줄 발생해. 3g 녹이면 네. 30줄. 30줄. 열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따진 거야, 간단하게. 네. 아, 알겠어? 네. 아이, 굉장히 쉬운 건데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어, 근데 네, 정확하게 선생님이 왜 아니라고 하냐면 네, Q는 CMT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네. 자, 열량이 5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 질량이 5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야. 음,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문제에 맞게 풀어야 돼. 네. 그리고 또 질문은 그리고, 어, 저번 시간에 호돈소 물질의 생성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 표준 생성 엔탈피야. 25도 1기압에서. 네, 25도 1기압에서 호던소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0으로 친다고. 그, 네, 이제 이 호돈소 물질의 생성률을 이제 공부하는데 어. 이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게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공부해야 될지 아니, 몰라가지고. 그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우선.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25도 1기압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는 0이다라는 게 표준 생성 엔탈피. 그렇지, 그게 표준 상태잖아, 25도 1기압이. 아, 그걸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호돈소 물질의 생성률은 뭔지. 0. 호던소 물질의 생성률은 0. 가장 안정한 상태는 모두 0.
가전한. 그러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가 표준 생성 엔탈피가 표준 생성열, 생성열이라고도 부르면 되지. 표준 상태에서. 음, 그냥 표준 상태에서 그냥 생성 엔탈피, 생성열, 생성 엔탈피 같은 말이야. 네, 엔탈피 이 말이 표준 생성 엔탈피와 같은 말이라고. 표준 생성 엔탈피.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네. 표준 상태에서 생성 물질, 생성 물질. 왜냐면 네, 표준이라는 말 자체가 표준 상태에서라는 말이거든. 0도씨, 25도씨 일기압일 때. 그러니까 25도 일기압에서라고 하면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따지면 돼. 아, 그렇군. 또 있어? 그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엔탈피의 종류 5가지 배웠었잖아. 네, 연소 엔탈피, 분해 엔탈피, 뭐 쭉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중화 엔탈피, 용해 엔탈피. 자, 그런 반응열을 배웠어요. 그러면 반응열을 측정하는 걸 배울 거예요, 여기서. 음, 알겠지? 네, 네, 반응열 측정부터 들어갑시다. 자, 반응열 측정은 우리가 열량계를 이용을 해요. 열량계. 자, 열량계를 이용해서 반응열을 측정하는데 우리 비열과 열용량이라는 말 이것들 한번 비열, 아, 열량. 열용량, 열 관계를 한번 먼저 요거를 살펴보자. 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요 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자, 요 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네, 자, Q는 뭐냐면 열량. 그 다음에 C는 비열. 자, 비열은 자, 요거는 자료값이라고 불러요. 자료값. 자료값. 자료값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음, 그 다음에 M은 질량.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 변화야. 온도 변화. 자, 온도 변화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처음 온. 온도를 빼면 되거든. 네, 자, 그랬을 때 나중 온도를 우리가 T2라고 하고 처음 온도를 T1이라고 표현할 거란 얘기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비열의 뜻이 뭔지 한번 보자. 비열. 자, 물질 비열은 물질 1g, 1g을 1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렇지, 필요한 열량. 열량.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선 그램을 썼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물질 1kg을 1도씨 오, 높이는데,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비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칼로리 퍼 그램 도씨로도 표현될 수 있고, 네. 킬로칼로리 퍼 그램 도씨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요거를 많이 써. 그, 또는 열량의 단위는 주울로도 쓰거든. 네.
줄 퍼 그램 도씨로도 표현될 수 있고 킬로줄 퍼 그램 킬로그램 도씨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 그러니까 열량이 칼로리냐 줄이냐는 상관이 없어. 아, 네. 그냥 줄로 나오면 줄로 쓰면 되는 거고 칼로리로 나오면 칼로리로 쓰면 돼. 알겠지? 그, 킬로그램 퍼 도시 아닌가요? 여기 그렇지. 킬로그램. 음. 맞아. 혹시 그러면 이 킬로가 그 뭐냐, 천이야, 천. 아, 킬로라는 말이 천을 의미하는 거야. 네, 10의 3승. 그래서 1km는 1000m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다. 그게 킬로의 적도예요. 음, 자, 이게 비열이고, 그 다음에 연용량이라는 게 있거든. 네. 연용량은, 자,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야. 필요한 열량. 그래서, 자, 이 연용량의 단위는 비열 곱하기 질량이 연용량이에요. 연용량. 즉 무슨 얘기냐면 CM이란 얘기야. C 곱하기 M.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CM 곱하기 델타 T에서 C 곱하기 M이 연용량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세 번째. 자,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량은 Q는 C CM 곱하기 M 곱하기 곱하기 델타 T. 델타 T로 표현하면 돼. 이게 열량이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두 번째, 반응열의 측정. 측정. 자, 반응열 측정은 열량계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네, 간이 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간이 열량계. 간이 열량계는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열량계들. 깡통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깡통 열량계라고 부르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컵라면에 스티로폼 있죠? 네, 스티로폼으로 열량계를 만들면은 스티로폼 열량계라고 부르면 돼. 이런 게 간이 열량계야. 음, 그러니까 스티로폼도 우리 컵라면에 이런 길쭉한 컵이 있잖아. 네, 여기에다가 자 여기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좀 넓적한 스티로폼 컵도 있죠. 네. 덮고 그 다음에 온도계 쿡 박아놔.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 넣고 저어줘. 그러면 용해열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만든 것들을 간의 열량계라고 불러. 음, 근데 이 간의 열량계는 열량 구하는 식은 Q는 CMT 그대로 곱하면 되거든. 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두 번째 봄 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뭘, 어, 봄, 봄 열량계 또는 봄배 열량계 또는 통 열량계라고도 부르거든. 네, 자, 통 열량계라고 부르는 이놈은 비교적 정확한 측정을 필요로 할 때, 정확한 특정.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 봄 열량계를 사용을 해.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큰 통이 있는데 이게 단열재야, 겉에 부분이. 단열. 단열재가 있고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 금속 연소실이 따로 있어. 이게 금속에 연소실. 어,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를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가니가 있고 전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고 여기다 물질을 넣어. 그리고 전기로 태워요.
네, 그러면 맨 먼저 금속 연소실에서 물질이 태워지지.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뜨거워져? 그 안에 금속이 먼저 뜨거워지지. 네, 그러면 금속이 뜨거워지면서 주변에 물을 뜨겁게 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얻은 열량도 있고 금속이 얻은 열량도 있지. 네, 그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Q는 C 곱하기 M 플러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 CM, 그 다음에 C 다시 M 다시라고 할까요? 곱하기 델타 T. 자, 그랬을 때 요건 열량 똑같고 요거는 물의 비열, 요거는 물의 질량. 자, CM에다가 요 델타 T를 곱하면은 물이 얻은 열량이지. 네, 근데 요 놈은 연소실 금속의 비열이에요. 음, 그리고 요 놈은 금속 연소실의 질량. 금속의 질량이란 뜻이지? 네, 그 두 개 값을 곱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줘야 돼. 어, 하나, 이거는 네, 그냥, 자, 쉽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도 안 나와. 이렇게도 안 나오고 그냥 얻은 열량 전체로 나오는데 쉽게 물이 얻은 열량하고 금속이 얻은 열량을 더해준 다음에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그 한 가지 단순히 어, 그 궁금한 거긴 한데, 그 이제 이 온도 변화를 물과 금속이 같이 똑같아. 고려해도 되는 건지, 똑같다니까? 아, 왜 그러면 지금 봐봐. 맨 처음에 물이 20도였어. 여기 물이 20도. 네, 그러면 이 금속은 몇 도였을까? 얘도 20도지 똑같지. 아, 왜냐면 물 20도짜리 속에다가 어떤 물체를 담거나 봐. 그 물체는 똑같이 주변의 온도하고 똑같아지지 않아? 그게 열평형이야. 아, 아니 그렇군. 얼음물에다가 쇠젓가락 담거나 봐. 차갑지 않아? 맞습니다. 그 쇠젓가락이 얼마겠어? 그 얼음물의 온도하고 똑같지 않겠어? 아, 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봐봐. 금속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뜨거워지면은 물은 안 뜨거워지고 가만히 있어? 아닙니다. 아니지. 물도 온도가 올라가고 금속도 온도가 올라가서 두 개 온도가 또 똑같아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똑같단 말이야, 저기서. 네, 대신에 서로 비열이 달라. 그리고 네, 물의 양하고 금속의 질량이 다르지. 맞습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 자, 그래. 그렇게 해서 열량을 측정하는데 우리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뭐를 살펴보냐면 이거를 살필 거야. 자, 그램당 연소열을 측정해 보자 이거. 자, 그런데 가끔 그램당이라는 말이 붙거든. 네, 그램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g 연소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 그램당이라는 말은 항상 그래. 또는 그램당이라는 말은 연소열을 질량으로 나눠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네, 알겠지? 네, 이게 바로 그램당 연소열이야. 그러면 봐봐. 그램당 연소열을 Q라고 하고 이 식은 A-B분의 C 곱하기 M 곱하기 T2-T1 이렇게 표현이 돼. 어, 그러면 봐. 여기서 Q는 열량이라 그랬지? 네, 자, C는 물의 비열. 비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의 비열은 자료값이라 그랬죠? 네,
이거는 주어지는 값이지 측정하는 값 아니야. 네. 그리고 M은 물의 질량이에요. 네, 질량. 자, 그 다음에 T1은 가열 전 불의 온도. 그리고 T2는 가열. 가열한 후에 불의 온도. 그리고 A는 가열 전 연료 질량이에요, 연료. 어, 그 다음에 B는 가열 후 연료 질량.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태워진 연료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A-B는. 아, 쉽게 얘기하면 양초 처음 질량이 처음 양초가 10g이었어. 처음이 10분. 네. 근데 태운 다음에 불을 붙여 양초에다가 네. 나중에 봤더니 8g으로 변했어. 네. 그러면 양초가 몇 그램 탔어? 2g 그럼 탔습니다. 2g 태웠을 때 열량을 측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네. 그러면 그램당 연소는 1g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거지. 네. 그러면 2로 나눠야 되지? 2로 나눈다? 아까 10g에서 8g이면 2g 태웠다 그랬잖아. 네. 2g 연소시 쉽게 100칼로리가 나왔어. 네. 그러면 1g 연소시에는 얼마야? 50g입니다. 그래, 50. 이거 100을 2로 나눈 거 아니야? 100칼로리? 100을 2로 나누면 50이지. 2g이 나와서 왜 100칼로리는 왜 나왔는지. 아니, 선생님이 그랬잖아. 2g 연소시 100칼로리가 나왔다고 하자. 네. 그러면 1g 연소시키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지. 100칼로리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한 거야. 2g 연소시 100칼로리가 나왔다고 하자. 아, 지금 이 100칼로리가 CM 델타 T 값인 건가요? 그래. 아, 네네네. 아, 이게 연소 열이 100이라고 측정이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1g일 때는 얼마야? 라고 묻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50이지? 네. 그러면 50은 뭘로 나눈 거야? 100을 2로 나눈 거잖아. 네. 그러니까 CMT가 열량이잖아. 네. 이걸 A-B가 연소된 연료 질량이잖아. 네. 그걸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지. 음.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연소열을, 그램당 연소열을 측정했는데, 저기에서, 자, Q 값이, 계산한 연소 Q 값이 실제보다 실험을 잘못해서 크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거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험을 하면 크게 측정될까라고 하면, 이 값이 커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러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아지면 되지. 네. 그러면 첫 번째, m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겠지. 맞냐? 뱀이 실체보다 크게 자, 측정된다. 질량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됐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의 질량을 100g 사용했거든. 네. 근데 우리가 저울을 잘못 읽어갖고 102g으로 측정을 했어. 102g. 네. 그러면 곱할 때 100을 곱해, 102를 곱해. 100으로 곱합니다. 아니지. 아니 너는 저울로 쟀는데 102로 재졌으면 100으로 곱해? 아, 102로 곱합니다. 네. 그래.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물의 질량을 네가 잘못 읽었단 말이야. 측정을 잘못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양은 100g인데 측정을 잘못해서 102로 측정했다면 곱할 때 102로 곱해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100으로 곱해야 될 거를 102로 곱했으니까 더 커질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란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T2-T1이 실제보다 커지면 되죠. 네.
크게 측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커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지. T1을 정확하게 읽었다고 해보자. 처음 온도. 이거. T2를 자, 크게 측정하면 커지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T2가 정확했다 하더라도 T1을 작게 측정해도 커져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실제 온도, 물의 온도가 있지. 네. 10도에서부터 가열을 할 거야. 네. 근데 물의 온도를 눈금을 측정했더니 8도로 읽었어. 실제 음, 온도는 10도인데. 네. 그러면 너는 8도가 측정 온도란 말이야. 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2도 올라가는 셈이야. 맞습니다. 태우지도 않았는데 2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열량이 크게 측정될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런, 그 얘기고. 세 번째, A-B가 실제보다 작게죠. 네.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열량이 작게 측정이 돼요. 이 경우에도 A가 정확했다고 해봐. 그러면 B가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가 정확했다고 해봐. 애가 작게. A가 작게. 그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전부 측정값이 커져요. 그런데, 자, Q 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위에 거에 전부 반대가 되겠지. 1, 2, 3의 반대. 맞냐? 네, 맞습니다. 자, 1, 2, 3의 반대라고 쓰고, 1, 2, 3의 반대. 반대라는 말은 이렇게 되죠. M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네 네. 번째가 더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열의 손실이 발생 열의 손실. 또는 불완전 연소가 발생. 음. 이럴 경우에는 작게 측정이 돼. 아, 알겠지? 네. 이게 반응열이 작게 측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반응열을 측정하는 것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헬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으로. 저 그 전에 그 4번에 뭐 불완전한 연소나 이거 어, 열의 손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여기에 깡통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 깡통으로. 자, 깡통에 구멍을 뻥뻥뻥 막 뚫어놓고 네. 요 속에다가 이런 산바리를 놓고 여기에다 알콜 램프를 이렇게 붙고 여기에다가 물질을 올려서 비커로 물을 데핀 거야, 물. 그치?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알코올을 태웠는데 알코올을 태운 열이 1000칼로리라고 해봐. 전- 그러면 1000칼로리가 물한테 전부 전달되니? 아닙니다. 바깥으로 이런 데로 열이 빠져나오잖아. 네. 그러면 1000칼로리 중에 800칼로리만 전달됐다고 해봐, 물에. 네.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은 800이지. 네. 근데 실제로 알코올이 잃은 열량은 1000이잖아. 네. 그러면 200만큼 감소하잖아. 네. 아, 이백 손실. 이게 열의 손실이지. 네. 그리고 또, 자,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 되거든. 완전 네. 연소는 그름이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지. 맞습니다. 근데 일산화탄소는 한 번 더 연소될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연소되면서 또 열을 낼 수 있어.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만큼 빠지잖아. 네. 그러면 열이 작게 측정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그 얘기야. 아. 됐나요? 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패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S. 자, 헤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 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학 반응식의 반응식을 대수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대수식? 자, 대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학의 수식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지. 네. 그것처럼 우리 화학 반응식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어, 그러니까 수학처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음, 알겠지? 네, 그리고 이 헬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은 이런 뜻이에요. 자, 실험으로 구하기 힘든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다. 자,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기체가 D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해보자. 네, 이때 반응열을 Q라고 해보자. Q. 그, 알겠지? 네, 근데 A가 D가 되는 반응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 A가 B를 거친 다음에 D가 될 수도 있대요. 음, 그러면은 요거를 Q1이라고 하고 요걸 Q2라고 하자. Q1, 그 다음에 A가 C가 된 다음에 또 D가 될 수도 있대. 음, 그러면 요거를 Q3, 요걸 Q4라고 해보자. 네,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어. A가 B를 거친 다음에 C를 거친 다음에 D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봐. 어, 그러면 요 열은 Q1이었죠. 네, 자, 요거는 Q2였죠. 네, 요거는 Q5라고 해보자. five, 그럴 때, 자, Q가 전체 반응의 Q죠. 네, 요거는 Q1 더하기 Q2. 요거는 Q3 더하기 Q4. 요거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5하고 같더란 뜻이야. 네, 자, 그럼 봐봐. 2가 얼마인지 몰라. 1은 얼마인지 알아. 근데 Q1하고 2하고 그 다음에 5가 있지. 네, 자, 요 2하고 5를 더한 거는 뭐하고 같을까? Q하고 5, 아, 요거 틀렸다. 여기 선생님, 여기 이거는 Q4가 되죠? 아, 네, 여기에서 이게 Q4지. Q4, 그리고 요게 Q5죠. 잘못 네, 썼네요. 이건 Q5. 그럼 봐봐. Q2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요거 두 개 측정해도 알 수 있지 않아? Q2, 네, 맞습니다. 이게 헬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해줄 테니까. 네, 굉장히 쉬워, 이 반응은. 자, 어떤 반응을 만들어 줄 거냐면, 뭐를 해볼까? 자, 136페이지 한번 볼까? 네, 자, 13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헬스 법칙 이용하기에서 비법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 하나 있죠. 네, 다음은 두 가지 열학 반응식이다. 요거를 이용하여 다음 반응의 엔탈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 있니? 네, 그거 선생님이 구하는 방법 해줄 테니까 봐봐. 여기 봐. 네, 자,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쉽게. A가 거기선 C가 되죠. A가 C. 네. 델타 H는 얼마래? X 델타 H1은 X 킬로줄 이렇게 나왔지? 네. 그 다음에 또 D가 B가 되는 반응이니? 네. 자, 잘 봐. 이건 델타 H2는 Y 킬로줄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위 두 반응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용하여 자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2D가 되는 반응이 2B가 C 플러스 2D가 되는 반응이죠. 네. 델타 H는 얼마냐?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럼 잘 봐봐. 자 보세요. 이 두 반응을 이용할 건데 왼쪽에 A 있는 거 있어? 왼쪽에 A가 있는 것. 네, 있습니다. 위에 거 있죠? 네. A 기체가 똑같이 쓸 거야, 그냥. 네. C 기체가 되면서 델타 H는 1은 X 이렇게 X. 나왔지. 네. 자, 왼쪽에 2B가 있는 거 있어? 왼쪽에 이비가 없습니다. 없죠? 근데 B가 있는 건 있지. 왼, 왼쪽에 B가 있는 건 없습니다. 왼쪽에는 없는데 B가 있는 건 있지. 아, 네. 두 번째 반응. 네. 근데 아래에서는 B의 두 배인데 위에서는 B가 하나지. 네. 그러면 위에 거를 있지. 뒤집어. 이항한다는 말이야. 네. 뒤집어서 두 배 해줘. 이항 두 배. 뒤집어서 두 배 한다는 말은 이렇게 만들으라는 얘기야. 이 B 기체가 되는데 델타 H2에다가 마이너스 뒤집었으니까 네. 두 배를 해라 이런 얘기지. 음, 맞아? 마이너스 두 배.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 네.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알잖아. 맞습니다. 이항한 거잖아. 이거 다 이항한 거. 네. 그래 놓고 이거는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y 아니야? 마이너스 2y.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 그대로. 자, 두 개 더하면 왼쪽에 A 있고 2B 있지? 네. 그 다음에 왼쪽에 C 있고 오른쪽에 2B 있지? 네. 그러면 델타 H는 이거 더하면 된다. x 그럼 얼마야? x 마이너스 2y. 이게 답이야? 음. 거기 봐봐. X 마이너스 2Y 아니야? x 마이너스 2y.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푸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식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이 구하고자 하는 식에 왼쪽에 A가 있는지 왼쪽에 B가 있는지를 살펴서 B는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있네. 그럼 이 식을 반대로 뒤집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뒤집어서 그거의 배수에 맞게 곱해주면 돼. 음.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를 이렇게 내볼게. 봐봐. 자, CS 흑연이야. cx. 네. O2를 발생시키면 CO2 기체가 돼. 네. 이게 델타 H는 X라고 해보자. 근데 CS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흑연처럼 탄소로 돼 있는 거거든. 네, 동소체. 맞아요. 그게 동소체야. 자, 이게 태워도 똑같이 CO2가 나와. 델타 H는 Y야. y. 근데 문제에서는 두 반응을 이용하여 자, C 다이아몬드가 되는 반응. 이때 델타 H는 얼마일까? 이걸 구해라 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두 가지 또 똑같이 구하는 거야. 왼쪽에 C 흑연이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 거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거 변형 안 시켜요. 네, 변형 안 시키고 플러스 O2는 CO2 기체해 놓고 델타 H는 X 이렇게 나왔지. 네, 자, 오른쪽에 C 다이아몬드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있는 건 있지.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넘기려면. 뭐냐,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 부호를 부호를 반대로만 하면 되지.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야. CO2 기체. CO2 기체가 이제 CS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지요. 네, 그 다음에 O2 기체 이렇게 되니? 네,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H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잖아.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란 말이야. 음, 그러면 더하면 봐봐. 이거 없어지잖아. 좌우변에 있는 거. 네, 이것도 없어지잖아. 네, 그러면 CS 흑연이 CS 다이아몬드. 자, 그래 놓고 델타 H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Y입니다. 그게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니네 그 공무원 시험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왔잖아. 아, 네, 이거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왔다고 이렇게 푸는 거야, 전부 다. 이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나왔었어? 그 서울시 공무원, 화학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 그런 네. 거를 미리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 했으면 딱, 딱인데, 딱. 네. 선생님은 그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 네,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헬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결합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결합. 결합 에너지로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거든. 음.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지? 네. 자, 결합 에너지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결합 에너지. 자,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있지. 자, 물질 분자야. 분자 1몰을 원자 상태로 나눌 때, 자, 흡수하는 에너지예요. 흡수하는, 필요한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니? 흡열 반응이지? 네. 흡수하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결합이 깨질 때는 흡열 반응이지만 결합이 생성될 때는 그럼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발열 반응입니다. 그렇지. 발열 반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합 에너지의 뜻은 뭐냐면 H2 기체가 EH 기체라고 했을 때 델타 H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네. 그러면 봐봐. 요거는 요 놈은 H하고 H가 이렇게 결합해 있죠. 네. 근데 요 놈은 H하고 H가 떨어진 거지. 네. 이거는 그러면 H와 H의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지. 결합 에너지. 음. 맞아? 네, 맞습니다. 만약에 2분의 1 O2 기체가 O 기체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델타 H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는 O와 O가 이중결합이죠. 오가 이중. 네. 단일결합인지 이중결합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 네.
이중결합의 결합 에너지의 얼마야? 2분의 1배죠. 네. 왜냐면 요거는 2분의 1몰에 해당합시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1몰을 원자 상태로 나눌 때라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결합 에너지의 뜻이에요. 아, 자, 그러면 우리 반응열 델타 H를 구하는 방법을 네.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앞에서 배웠는데 델타 H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델타 H는 생성물의 총 모시기 에너지 엔탈피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가 총, 에너지예요, 열이에요. 네. 거기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입니다. 총 엔탈피를 빼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네. Q는 다르다 그랬어. Q는 어떻게 표현했어? Q는 반응물 빼기 생성물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봐봐. 결합 에너지로도 구할 수 있는데 반응물의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생성물. 총 결합 에너지를 빼도 돼. 총 결합 에너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게 델타 H야. 네. 자, 첫 번째 거는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를 빼는 건데 두 번째 건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예요. 결합 에너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네. 그래,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요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H2 기체, Cl2 기체. 그래서 자, 이 HCl 기체 델타 H는 얼마일까? 이걸 구할 거야. 네. 근데 그래프상에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에너지. 자, 여기에 H2 기체, Cl2 기체가 있는 에너지 값인데 요거는 H2는 기체, ECl 기체. 자, 여기는 EH 기체, ECl 기체. 요거는 300kJ, 요거는 400kJ. 그 다음 요게 EHCl 기체. 근데 요게 760kJ. 요렇게 돼 있다라고요. 네. 자, 요게 반응열 Q죠, 요게? 네. 맞아? 이게 반응열. 반응열 네, 또는 이걸 맞습니다. 델타 H라고 하잖아. 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반응열 Q예요. 또는 반응 엔탈피. 네. 근데 우리 왼쪽에 저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줄 테니까 봐봐. 네. H2는 H와 H가 이렇게 붙어 있지. 네. Cl2는 Cl과 Cl이 붙어 있지. 네. 근데 여기는 H2는 H와 H가 붙어 있는데 Cl과 Cl은 떨어졌지. 네. 왜? ECl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H와 H가 떨어졌지. 네. 여기는 Cl과 Cl이 떨어진 상태지. 네. 여기에서는 H와 Cl이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지. 네. 자, 그러면 저기에서 각각을 잘 봐. 300kJ이 의미하는 건 뭘까? 300kJ이 의미하는 거는 자, CL2에서 이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해봐. 뭐만 변했어? 뭐냐, 염소가 CL2가.
네, CL2가 ECL로 변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CL과 CL이 결합이 끊어졌지. 네. 이게 결합 에너지 아니야. 음, 아, 이게 CL과 CL의 결합 에너지예요 라는 뜻이야. 네. 그 다음에 그러면 400kJ 봐봐. 그 밑에 것과 그 위에 거 비교해봐. 뭐만 변했어? ECL은 ECL 똑같지? 네. H2가 EH로 변했지? 네. 그러면 H와 H의 결합 에너지겠지? 결합 에너지. 맞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60은 또 무엇의 결합 에너지인지 봐봐. H하고 CL이 붙어 있는 놈이 H하고 CL 두 군데가 끊어졌지. 네. 이거의 결합 에너지의 몇 배야? 두 배잖아. 맞습니다. 2몰이니까 거기 앞에 개수가 2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므로 H와 CL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라고 알 수 있어? 380kJ이구나. 두 개, 2몰이 760이잖아. 네. 결합 에너지는 1몰이라 그랬잖아. 1몰이 기준이야. 아, 아까 얘기했잖아. 분자 네. 1몰을 원자로 나눌 때. 그러면 2몰이 760이면은 1몰은 380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H와 C의 결합 에너지는 380이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또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결합력은 누가 가장 세니? 결합력은 HCl. 끊어내기 힘든 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지. 네. 봐봐.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구야? 400 H2잖아. 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HCl. 음, 그 다음에 CL2 이렇게 되잖아. 자, 300, 400, 380 중에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누구야? 맞습니다. 그래, 결합력이 세니까 끊어내기 힘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거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봐봐. 자, 엔탈피 차는 이렇게 델타 H는 위에서 봐봐. 무엇의 결합, 총결합 에너지에서 무엇의 총결합 에너지를 빼라고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입니다. 자, 반응물은 300하고 400을 더하면은 총결합 에너지지. 네. 그리고 생성물의 총결합 에너지는 얼마야? 760, 그러면 마이너스 660입니다. 마이너스 반응. 60kJ이 델타 H가 됩니다. 네.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랑아, 네. 반응열이 끝나는 거야. 어, 요렇게 배우면은, 그러니까 지금 파랑이한테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형태가 마지막 두 군데에서 나왔지. 네. 실제 총열량 불변의 법칙 이용하는 방법하고 네. 또 하나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하고 이 두 가지가 아마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합 에너지, 요거는 마지막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도 반드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네. 자,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자, 잘 봐. 어떤 문제가, 이거는 이제 지우고, 자, 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CH4 기체를 O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CO2 기체와 EH2 기체가 나올 때 델타 H는 1라고 주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CH4는 이렇게 결합해 있지. 네. O와 O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CO2는 이렇게 결합이 돼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O와 H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델타 H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C하고 H 결합의 몇 배? 4배. 4배. 아, 거기 네 군데 결합해 있잖아. 네. 그 다음에 O와 O 이중결합의 몇 배? 2배입니다. 2배. 이거를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C와 O의 이중결합의 몇 배? 1, 아, 2배구나. 2배. 양쪽에 있잖아, 양쪽에. 네. 그 다음에 O와 H 결합의 몇 배? H의 결합이 4배. 그래, 4배. 이걸 더한 다음에 빼주면은 델타 H가 된다. 아, 그래서 표에다가 네. 표에 이 결합 에너지가 주어질 수가 있어. 음. 표에 이 결합 에너지가 주어지면 델타 H는 금방 구해지지. 이거 올해 24년도 소방공무원 시험 39번으로 나온 것 같던데. 어? 그래? 아마 그 문제집, 그 시험지 보면은 어. 아마 마지막 페이지에 이거 비슷하게 나왔던 걸로 아, 기억합니다. 요 얘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번 봐봐. 네, 선생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 이게 아마 똑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닌가? 아닌데 이거 나왔을 텐데. 3년기 기하열. 아닌가? 이게 나왔는데. 파랑아.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보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거야. 네. 또 이런 문제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메타인으로 했는데 수소와 이렇게 이 H2 기체가 O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자, 이 H2 기체가 나왔다. 이때 델타 H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는 H와 H가 2개가 있는 거지. 네. O와 O는 또 이중결합. 여기는 H와 O에 요게 2개가 생긴 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델타 H는 어떻게 구해? H H와 H의 몇 배? 곱하기 2배입니다. 2배. 그 다음에 더하기 O와 O 이중결합. 네. 그 다음에 빼기. H의 5의 4 곱하기. 그래. 4배 해줘서 빼면 그럼 끝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맞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얼마인지 뭐 300이라고 주어지고 요 놈하고 요 놈이 얼마인지를 주어. X하고 Y. 그리고 요게 뭘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여기다 300만 대입하면 돼. 이거하고 대입해서 요거를 뺀 것이 300 나오게 하면 돼. 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환될 수도 있지.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거기 봐봐. 몇 페이지까지 끝났냐면요. 네.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 151페이지까지가 이제 문제야. 네. 풀어야 될 문제가 왕창 늘었지. 지금 헬스의 법칙, 혹시 이게 그냥 헬스의 법칙 다인가요? 헬스의 법칙이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왼쪽에 누가 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네.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 아, 아, 저는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헬스의 법칙은 그게 끝이야. 아,
그러면은 그 저번 시간에 그 물과 수증기의 안전성 이거 비교? 그 123페이지에 물과 수증기의 이 안전성 비교? 안정한 정도? 네, 이거 자, 봐봐. 에너지는 높을수록 안정해, 낮을수록 안정해. 낮을수록 안정합니다. 그렇지, 높을수록 불안정하지. 네, 자, 그럼 봐봐. 자,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H2L이야. 음, 자, 요게 H2G라고 해. 그치.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뭐냐 아니 흡수합니다. 그래, 흡수하잖아.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을 받아야지. 네, 그래 어, 반응하냐. 네, 그러면 봐봐. 네,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졌지. 네. 높아졌으면 불안정해지는 거야, 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한 상태? 액체인 물. 그래, 액체인 물이 더 안정하지. 네, 이걸 뭐라고 부를까, 요거를? 이걸 기화열이라고 그러자. 네 기하열. 어, 일몰에 대해서. 물. 자, 그런데 또 에너지를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게 H2 기체, 이게 2분의 1 O2 기체, 요건 H2OG, 요건 H2OL, 요거를 델타 H1, 요걸 델타 H2, 요거 구할 수도 있지? 네, 이게 헬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야. 자, 저게 뭔지 한번 봐봐. 자, H2G가 2분의 1 O2G하고 반응해서 H2G가 될 때 델타 H1은 X라고 해보자. 네, 그 다음에 H2G가 2분의 1 O2G하고 반응해서 H2L이 될 때 델타 H2는 Y라고 해요. 네. 그 반응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물의 기화열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기하열. 자, 기화열은 뭐가 뭘로 되는 거야? 물이 뭐냐 물이 수증기로 되는 겁니다. 액체가 G로 변하는 거지? 네, 이 델타 H는 얼마일까? 이거 풀어라. 이게 헬스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L이 있는 거 있어, 없어? 내리에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을 거꾸로 거꾸로 하고 마이너스. 네, H2L, H2G, 2분의 1, O2G, 그리고 델타 H2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 왼쪽에, 오른쪽에 G 있는 거 있지? 네, H2G, 2분의 1 O2G, 그 다음에 H2OG, 요거는 있잖아. 네, 이건 델타 H1은 X.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 그냥.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는 H2L만 남고, 여기는 네. H2G가 남고. 그러면 델타 H는 얼마야? 뭐냐 x 빼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헬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네.